주식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KMW의 주파수 경매 일정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주파수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게 결론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대역폭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뭐 점차적으로 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주파수 경매는 5G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AWS 대역, C밴드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 AWS와 C밴드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뭐 예전에 강의를 하거나 얘기를 해드렸을 때 메가헤르츠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MHz. 이걸 AWS라고 얘기를 하고요. C밴드는 기가헤르츠입니다. 기가헤르츠. 그래서 지금 C밴드와 함께 AWS 정확하게 3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할당 주파수는 1710에서 1780MHz예요. 1710에서 1780 이 메가헤르츠고요. 두 번째는 2110에서 2200MHz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가헤르츠 같은 경우는 3.98에서 4.2GHz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이 어떻게 진행이 됐든 FCC가 연방통신위원회거든요. 여기에서는 2026년 6월 23일까지는 무조건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WS 주파수 경매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경매 일정을 조율 중인데, 이 FCC가 지금 7월 달에 회의가 있거든요. 이 회의가 7월 2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월 24일 날 대충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우리나라 경매 예전에 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중경매 라운드예요. 다중경매. 진행을 하는 사람이 먼저 얼마에 제시를 하죠. 이 제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몇 번 라운드를 거칩니다. 라운드를 거치고 최종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23일인데 이게 2026년이에요. 다만 이제 C밴드에 대한 이슈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을 주파수 경매는 늦어도 11월 이전에 주파수 주인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군데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T모바일이라든가 버라이즌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2025년 하반기부터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그냥 간단하게 예전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버라이즌이 했을 경우가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게 거의 뭐 1조 2조가 아니라 8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가 통신 장비 쪽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도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작년에 9월이었어요. 주파수 중장기 공급 계획인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가 되었는데, 2024년 초에 공개가 되었던 계획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SKT가 3.7GHz 단독 배분이 사실상 제외가 되었죠. 5G를 주파수를 받아왔는데 돈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SKT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사실상 제외가 된 거고, 통신사 및 통신장비 주주들의 관심이 높았던 3.7GHz, 300MHz 할당은 LTE 주파수 재할당과 더불어
2025년 6월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논의가 안 됐어요. 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늦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5년 구체적인 주파수 경매 일정이 공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2025년에서 하반기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국내 통신 장비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파수가 종료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6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 12월로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5년에 이게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돼야지만 라운드가 5차, 6차까지 가잖아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올해 말에는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G뿐만이 아니라 6G 상용화 대비 주파수도 역시 기간 단축을 정부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6G를 2030년을 보고 있어요. 6G를 203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일정을 좀 땡기려고 해요. 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30년이 아니라 2027년에서 2028년 요 사이에는 진행이 돼야지만 2030년에 하는 6G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는 돼야지 이 종료 시점에서 정부도 이 주파수를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추후에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전가는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2026년 6월과 12월이라고 하면 2025년 말부터 하반기죠. 정확하게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는 계속 통신장비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신장비의 실적을 보게 되면 2025년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6년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까지 주파수 판매가, 즉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겠죠. 통신 장비주에는.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부터 시작을 해보게 되면 뭐 주가를 끌어올린 건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끌어올렸는데, 그 다음에 주가는 역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주가가 쭉 하락을 할 때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쭉 이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동일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단기적으로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물론 이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기관 매도만 아니라 외국인 쪽도 같이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바닥을 잡기 시작을 하고 외국인 쪽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에 들어서도 수급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요거죠.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 주가가 올라갔다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는 한번 상승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7월 7일과 함께 7월 9일 날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주가는 역시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반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온 모습이죠. 그리고 7월 9일에도 역시 이전 저항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이전의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매수폭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전의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고점을 돌파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뭐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하나 더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내일 주가가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14,900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10분봉 흐름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었죠. 그 다음에 횡보를 하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동반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동반이 장 막판에 한번 동반이 되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전에 매수했던 거에 비하면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즉 매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되든 매수 타이밍은 한 번 더 나올 것이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타이밍은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매매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지만 저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반영을 해봤을 때 뭐 이전에 고점이었던 최소 7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가격은 어떻게 매매를 하냐에 따라서 5배냐 4배냐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매매 타이밍을 혹시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어떻게? 위에 번호 있죠? 위에 번호 010 6500에 0659로 뭐 KMW 이렇게만 문자 주시면 영어로 주셔도 되죠. KMW 이렇게 문자 주시면 매매 타이밍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타이밍 드릴게요. 이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사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반등이 나왔죠. 그 다음날.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KMW라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내일 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을 혹시 나는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KMW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더보기 있죠. 더보기를 누르시면 스마트폰 자동 문자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서 말씀드렸던 대로 KMW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FCC 일정을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FCC 일정을. 그 일정 체크를 한 다음에 7월 24일 날 한 번 더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도 나는 어디에서 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도 보내드릴게요. 문자 주십시오. 010-6500에 0659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MW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일정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일정 체크도 해야 되고요. 중국은 아니죠. 미국 일정 체크도 해서 여러분들께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